안녕하세요. 피할 수 없는 운명 시간입니다. 자, 오늘 피할 수 없는 운명 시간에는 사주 영양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주 영양. 우리가 사주에 입문하다 보면은 사주가 강하다, 약하다 배우죠? 그리고 약한 사주는 도와줄 때 운이 튀고, 강한 사주는 강한 기운을 덜어줄 때 운이 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좀 더 사주 공부가 되게 되면은 사주의 영향을 알아야 됩니다. 사주라고 해서 다 같은 사주의 영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약하면은 조금 약한지, 신약한지, 최약한지 이렇게 영향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같이 100m를 달리는데 17초에 뛰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자, 근데 그 두 사람을 분석해 본 결과 한 사람은 체력적으로나 그 다음에 신체 구조상 17초를 아무리 노력하고 코치의 힘을 받는다 하더라도 2초 이상, 15초 이상은 뛸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같이 17초를 뛰지만 신체 구조나 또 힘으로 봐서는 충분히 11초까지 뛸 수가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사람의 역량은 다르다는 얘기죠. 자, 운이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의 받을 수 있는 영향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를 파악할 때 그 사주가 그 운기를 받았을 때 얼마나 그 운기를 받을 수 있는 영향이 되는지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겠습니까? 라는 상담이 들어왔을 때 그 사주가 영향이 공무원 시험에 적합한지부터 알고, 그 다음에 7급에 가능한지 9급까지 가능한지 그 영향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통변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피할 수 없는 운명 시간에도 그 영양, 사주가 약하면은 재물을 지는 힘이 약해서 재물은 약한데 재물을 질 수 있는 힘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재물을 질 수 있는지 사주팔자의 영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김인년, 병인월, 임자일, 경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를 보고 제가 30대 후반부터 상당히 잘 풀리셨겠네요. 초반에는 좀 힘들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죠. 자, 어떤 것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요. 자, 일간의 4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임수, 큰 물로 태어났네요. 항상 얘기하지만 사주로 접할 때 일간인 오행에다가 동글뱅이를 치고, 그래야 사주의 주간은 나니까, 일간이니까 일간의 중심으로 모두가 돌아가니까 일간에다 동글뱅이 치시면은 일간이 돋보인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물, 내가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4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일지에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간에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4편은 자수 작은 물과 경금 큰 쇠뿐이네요. 이러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인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진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물이 극한 오행 불, 관성은 물을 극한 오행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지의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미토안의 일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간에 병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미토안의 정화 작은 불, 그 다음에 월지 임목안의 병화 큰 불, 시지 술토안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흑을 찾아보자고요. 흑은 연간의 기토, 연지의 미토, 작은 흑, 그 다음에 시지의 술토, 큰 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임목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나와 있는 상대편이 대단하죠. 임목, 큰 나무, 병화, 큰 불, 기토, 미토, 작은 흑, 술토, 큰 흑까지 네 편이라고는 자수와 경금분이다 보니까 아주 신약해진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신약해진 사주팔자가 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과연 신약한 사주가 되는지. 자, 시지에 있는 술토 있죠. 술토가 하는 일이 뭔가요? 원래는 토국소를 나를 극하는 오행이가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죠. 술토가 나를 극하고 있나요? 임수를? 아니죠. 위에 있는 경금 큰세를 생각하고 큰세는 나를 생각하는 관인상생으로 네 편이 됐네요. 가장 부담스러운 술토 하나가 네 편으로 돌았네요. 그러니 사주 힘빨이 이렇게 많이 생기네요. 토생금 금생수로 내가 큰 물이고 작은 물까지 합쳐진 물을 생겨주니까 물기운이 제법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단지 임목 큰 나무에게 힘을 좀 뺏기고 병화 큰 볼이 말리고 있고 물을 마시고 있고 해서 힘이 좀 떨어졌지. 이 사주가 신약 사주에서 조금 약한 약사주 정도로 올라왔네요. 사주 힘이. 임목과 병화, 그 다음에 여기 연주에 있는 흙들이 있어서 사주 힘을 좀 빼가지고 약해진 사주지만 아까 같이 신약한 사주가 아니다는 얘기죠. 이 술토가 나를 극했으면 아주 신약한 사주가 될 텐데 이 부담스러운 술토가 내 편이 되다 보니까 사주 힘빨이 생겨서 신약이 아닌 약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바로 사주에 영향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신약하고 그냥 약사주하고 영향이 틀렸다는 얘기죠. 신약한 사주면은 사주에 힘빨이 오는 운기에서도 이 재성하고 식상, 재물하고 의식주를 쥐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불을 못 누리는데 약사주가 힘빨을 주는 운기를 만나면은 이 식상하고 재성은 질 수 있는 힘빨이 많이 질 수 있는 힘빨이 생기는 강한 사주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신약사주는 힘빨을 받더라도 강사주는 못되고 약간 약한 사주로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도 강사주는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사주의 영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약간 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힘빨을 주는 운기, 나한테 주는 운기로 오면은 식신, 재성, 식상 재성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강사주로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기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영향이 되는 사주팔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를 파악할 때 영향을 파악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신약이 됐으면 운기를 와도 많이 못 받는다는 거. 그래서 사주 강약도 타이트하게 약하면 얼마나 약한지, 약간 약한지, 중간 약한지, 신약한지, 최약사인지, 강하면은 약간 강한지, 중강인지, 신강인지, 최강인지 이거를 구분을 제대로 타이트하게 해야 이렇게 사주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사주는 충분히 운기를 만났을 때 재성과 식상을 감당할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흐름도 괜찮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주의 흐름도 괜찮으니까 인생의 흐름도 괜찮으니까 굴곡이 없는 사주팔자지만은 운기를 제대로 만났을 때 발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자, 초반에 7세, 17세, 27세까지 27세 대운까지 정묘, 무진, 기사로 해가지고 사주 힘빨을 더 빼버리죠. 그러니 풀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보자면은 잠깐 용신을 보자면은 경금이 되겠죠. 나에게 힘을 주고 경금이 없으면 술토가 나를 다이렉트로 치기 때문에 경금이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로 힘빨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금 용신이 되고 희신, 운에서 오는 좋은 희신도 큰세 경금이나 신금이 오면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고, 내 힘을 빼는 나무하고 불, 흙기운, 불기운으로 오기 때문에 운기가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고전을, 사주에 영향이 있더라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얘기죠. 자, 30대 후반에 좀 풀리셨겠네요. 잘 되셨겠네요. 얘기를 하는 게 경호대운이죠. 경금대운이다 보니까 큰 새가 오면서 금생수를 해주니까 사주에 힘빨이 생기니까 이건 식신하고 식상하고 재성을 감당할 수 있어서 재물과 의식주를 많이 감당할 수 있는 힘빨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 시기 때 이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를 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영향이 안 되고 신약까지 갔으면은 재테크로 해서 큰 재물을 얻을 수 없는 사주팔자가 됐겠죠. 이 사주팔자의 영향이 충분히 나한테 힘을 주는 운이 왔을 때 신강한 사주 돼가지고 식상과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사주팔자의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37대 경호대운 때 경금의 힘을 받아서 식상과 재성을 많이 감당할 수 있어서 재테크로 인해서 많은 재물을 축적했던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주에 막힘없이 흐름도 괜찮은 사주팔자가 됐고요. 사주팔자의 흐름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주가 신약해져 버리면은 이 흐름에 좋은 거를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도 결국은 좀 덜하겠죠. 유통이 좋으니까. 자, 이만큼 사주의 영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를 하실 때 사주 강약을 잡을 때 타이트하게 잡아서 사주의 영향을 꼭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피할 수 없는 운명 시간에는 사주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사주 영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주 영향에 따라서 그렇게 발복을 하는, 운기를 받는 힘이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피할 수 없는 운명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